98년에 입사해가지고 신한은행에 다녀서 열심히 하고, 재미있는 얘기는 뭐 3년 동안 치열하게 100% 저축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골인데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죠. 100% 저축률은 어떤 경기인지. 그리고 그 친구는 그때 98년, 99년, 2000년에서 그 종잣돈이 6, 7천만 원 가지고 IT 버블 있잖아요. 그 당시 주식에 들어가서 자기 말로는 운이 되게 좋대요.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들어가서 코스닥 쪽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4, 5배 정도 해서 몇 억을 만들어 놓고, 그게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망했는데,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은행에서 앞에서 예금이나 이런 걸 맡고 있다가 지점장이 뭐 대출을 하라고 해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많이 알다 보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 들어간 건데, 2001년도쯤 그 주식을 털고서 자기 말로 굉장히 행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큰 목표가 있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는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좀 더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 근교에 자기가 지금 그쪽도 어떤 자산 운용사 이렇게 컨설팅하는 팀장 정도 되더라고요. PF 있잖아요. 재무 설계사들 강의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실천하고 있으니까. 자기 꿈은 이제 서울 인근에다가 뭐 힐링센터처럼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하고 있고, 아까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은 조금 모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었죠. 아니 그거 뭐하러 가까이 있느냐. 저 멀리서 하면 되지. 이 사람은 봤을 때 자기를 찾는 분이 편하고 가깝고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얘기 들었죠. 나 같으면 이해가 안 된다. 아직까지도 세상을 맞춰서 사시는 분이라서 했어요. 자유롭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끝도 없습니다. 10억, 100억, 1000억.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교에 잡으려는 거는 아직까지 영업적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가불관계 속에서 죄송하지만 그걸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얘기에 너무나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얻었던 게 점심 한끼만 가는 얘기인데 그 순간 너무 같이 나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다는 거지. 그런 얘기에서 다 왜 맞추냐. 네가 멀리 있으면 찾아올 사람 찾아오는 거지. 자유라는 게 그거죠.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필요하면 나를 맞추게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관과 코드를 가지고 있는. 뭐 그렇게 탈출한 사람이 한 명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최근에 상담했던 1년 전이죠. 상담했던 제약회사 다니는 팀장. 나이도 비슷합니다. 연봉도 잘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아요. 월화수목 금금금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가서 노예생활 하면서 느꼈던, 세상에 맞춰서 몸을 파는 거죠. 100만원에 파느냐, 200만원에 파느냐, 300만원에 파느냐, 1000만원에 파느냐, 이건 각자의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거기도 연봉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전체인 줄 알고 월화수목 금금금 상겼고, 지금 마케팅 팀장으로서 회사의 중청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은퇴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죠.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멘토처럼 모시던 임원이 잘렸다는 거예요. 임원들은 계약직이죠. 근데 그 친구의 목표는 그 임원처럼 되는 거였어요. 왜? 자기를 과장 때, 대리 때 끌어줘가지고 이 위치까지 오르게 하는 분이고, 어떤 인덕이라든지 실력이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탁월했다는 거지, 회사에 따라서. 근데 어느 순간 올라가면은 뭐 사장이 뭐 대화를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착각을 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명예, 타이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가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게 아닙니다. 명함 위주는 효과지 여러분 각자는 소외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소외되어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친구들. 그래서 은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회사가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무슨 세상이 속였습니까? 원래 세상을 인지를 잘못한 거지, 본인이. 그 친구 첫 번째 얘기한 친구나 저는 28살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노예라는 거. 왜 마르크스가 소외를 얘기하고 프로이드가 정신적 그런 해방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왜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는 지금 미친 듯이 열심히 하지만은 탈출할 길은 없겠죠. 오늘 강의는 찌질하게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길에 대한 강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질이 떨어지고 좀 낮을 수 있는 얘기 있겠지만은 욕도 하고 막 지멋대로 강의합니다. 세상이 틀려요. 욕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보면 정말 저런 강의를 다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심을 담아서 제가 살아왔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겉을 위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말 조심하고 정치인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저는. 세상이 인정해주지 말든지 저는 제 길을 갖고 지금도 자유인이고 여러분이 뭐라도 평가하든지 하는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제 스타일을 강요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10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회사에 한 10년 전이면은 사원급이었을 것 같아요. 2001년도 정도면은.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10초간만 생각해 보십시오. 5초간. 강의 시간이 짧으니까 10년간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쳇바퀴 도는 삶에서 무슨 큰 변화가 있었는지, 세상에 맞춰서 여러분 열심히 했지만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더 행복해졌는지,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서 그 길을 갔는지, 여러분 소명이 있겠는지, 보람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는 부모입니다. 많은 경우는 그냥 열심히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행동했을 겁니다. 세상에 주어지면 회사에서 주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없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저는 의문을 품었고 행동을 했습니다. 2003년도 이게 여성 잡지하고 인터뷰했을 때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한 변화만 주목하지 마시고요. 8년 전의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유인 되면 이렇게 젊어질 수 있어요. 놀고 먹으니까. 뭐 장동건만 뭐 젊어요. 차승원만. 제가 요즘 독보진 최고의 사람 보는데 저는 그 형님하고 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정하든 말든 저는 독보진 타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만 되면은 제 나이 정도 41 정도 되면은 배가 나오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은 회사에서요 사장이 싫어해요. 이분이 저 새끼는 뭐지, 저기 연예인이야 지가 왜 저러고 다니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해요. 40대 때 과자. 우리가 자살률 제일 높다는 40대 남자분들 다 비슷비슷하시죠. 늙어지게 돼 있습니다. 몸 팔지, 늙어지지, 스트레스 받지, 그게 밖에 모르니까. 일단 2003년도는 제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제가 여러 번 검증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어디서 왕비 재테크든지 뭐 다른 애들처럼 갑자기 뭐 50억 벌었다느니 몇백억 벌었다니 이런 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설 구라치는 거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걔들은 사기꾼 기질이 좀 대단한 거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보여주는 거는 2003년부터 카페가 2001년을 만들었고 찌질한 생활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핑계댈 거 없어요. 의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에서 이거 실천하느냐 마냐의 문제지 그거 가지고 뭐 저 새끼는 뭐가 있어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나와 있는 게 2003년도에서 2009년도에 보면 1,000만 원 정도 소득에서 은퇴하겠다는 거죠. 왜? 제 입장에 있어야 때문에 간절한 게 자유인이었거든요. 더럽고 치사한 자본주의 떨어져서 조직에서 시스템이 들어간 조직에서 노예가 되는 거는 40 전에 끝내고 싶었던 게 간절한 바람이었고 그 목표를 인터뷰했을 때 쓴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얼마 벌고 있다. 지금 2003년도에 소득 수준 얼마고 저축률이 몇 프로고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시크릿 같은 책 보면 이제 간절히 바라면 다 이루어진다. 맞죠? 근데 여러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의심할 거예요. 정말 이루어질까? 여러 가지들. 그게 보통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이룬 사람들은 자기가 뜻이 있으니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의문을 품죠. 정말 될까? 될까? 스스로 봐서 생각하면은 어쨌든 제가 제 경험도 시크릿 책은 나쁜 책은 아닙니다. 그렇다 사볼 책도 아닙니다. 뭐 12,000 주고 사봤자 이거 듣고 그냥 지금 얘기 강의 드리잖아요. 여러분 5,000 내고 왔으니까 10,000원짜리 팁을 드릴게요. 그냥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면 된다는 게 그 책의 핵심이에요. 책 안 봐도 됩니다. 이게 2010년도 매경 쪽하고 인터뷰했을 때 자유인으로 인터뷰했던 겁니다. 오늘 강의 좀 더우니까 제가 옷을 벗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좀 몸도 자랑도 하고요. 남들 몸을 가려봤자 뭐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몸을 만들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좀 차승원 같이 보일까봐 좀 하고 있어요. 오늘 목차는 첫 번째 들어가는 거면서 우리가 던져진 현실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왜 얘기 드리냐면 본인이 모르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 던져진 세상에 여러분이 소외됐다는 걸 인정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나고 잘 사는데 그렇다면 여기 강의 올 것도 없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자본주의가 뭐 더럽고 치사해서 그런 것들을 여기 얘기 드립니다. 얼마나 자본주의가 더럽고 치사한지. 2000년 전에는
농상공 중에서 보면 핫발이었어요. 이건희 같은 회장 같은 거 핫발이었어요. 전쟁 났을 때 돈은 되지만은 권력자 입장에서는 거기는 하찮게 취급됩니다. 예전에 보면. 하지만 요즘 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본주의가 보면 돈이 최고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돈은 죄송하지만 철학도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잘 살았는데 어려운 애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이 자본주의에 먹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데 던져졌어?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은 그런 얘기들 많이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그러면 탈출 계획이 없느냐? 죄송하지만 2000년 시대하고 지금과 틀린 게 또 있어요. 예수님, 부처님은 돈 닦으면서 마음을 욕심을 버리라고 했지만은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틀린 게 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가 또 주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어때요? 주식, 부동산 어떻습니까? 자세히 알죠. 여러분 노동에 소외되지만 어때요? 여러분 돈 절약한 거 가지고 투자를 하면 어때요? 소외된 노동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니까 있어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테이킹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부자 되는 공식. 제가 굉장히 미는 공식이에요. 너무나 쉬운 공식이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자 될 수 있다는 이 이론적인 이론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론이라는 거는 좀 이따 있지만 지식 강의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좀 이따 뒷강의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하지만 지식이라는 거는 솔직히 봤을 때 별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차를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부자 되는 공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것들이 뭐하는 깨어야 보배라고 실천력이죠. 제 실제적인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 드리고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더럽고 치사한 얘기를 좀 드리고 어저께 만든 자리에 갑자기 강의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1억을 투자해서 1000배를 만드는 거 가르쳐주면 좋겠죠. 1억 투자하면 1000억이 됩니다. 10년 뒤에. 그런 대단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이 누가 대답했어요?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어떤 분이시죠? 예? 이재용 씨는 제 답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정의선 씨. 글로비스가 보면은 2001년도에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25억씩 출자를 해서 만듭니다. 네? 25억씩 출자해서. 네, 글로비스 지금 시가총액 아시는 분? 관심이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노예예요. 왜? 우리가 정문구 회장의 아들은 롯데지었죠. 걔들이 파는 주식에다가 같이 등쳐먹는 애들한테 같이 주식을 사서 같이 갈 수는 있잖아요. 글로비스 주식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소외됐지만은 여러분이 부자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건 공개되어 있고 여러분이 같이 여기다 피를 꽂으면 되는 거죠. 누가 글로비스 주식 사지 말라 그랬나요? 예를 들어서. 근데 상장되기 전에 우리한테 공개를 안 하죠. 물론 50억에서 어느 뻥튀기 된 다음에 상장이 시켰죠. 그렇죠? 지금이 6조입니다. 6조. 예를 50억이 6조 된다는 건 어떤 수익률이냐? 1000배의 수익률입니다. 워런 버핏 형님이 평생토록 25% 수익, 30% 수익률이라는데 어마어마한 전 세계 최고 재테크 전문가죠. 우리가 던져진 세상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못합니다.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이 밀어주는 거예요. 현대기아처럼 계속 몰려 밀어주고 여러분한테 계속 애들한테 열심히 상담하십시오. 계속. 여러분들은 계속 200만, 300만 벌면서 노예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누구는 이렇게 1000배 재테크를 하고 살고 40대 총무팀장이 갑자기 자천이 됐어요. 제가 회사에 겪었던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그 열심히 사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회사 이익을 위해서 모든 기한을 합니다. 사장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총무 쪽에 필요한 업체를 제안을 받았는데 계속 깨지는 거야. 계속.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올려가는데 깨지는 거야, 한두 번.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장이 미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총무팀장이 눈치가 없게 그 미는 업체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똑똑한 임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직에서. 알아서 해야죠. 여러분이 정이고 지랄이고 다 팔아보십시오. 그게 세상에 여러분이 40대에 겪는 모순입니다. 던져진 세상에서 위에서는 그렇고 자본주의니까 그래요. 제가 얘기하시고 왜 돈 얘기를 많이 하는지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또 하나는 나만 믿고 투자해. 전문가라고 하냐. 여러분들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아까 1000배를 튀기고 시스템 투자한다고 4배를 올려주겠다고 하니까 서울대 나온 놈이 시스템 트레이닝 기법을 통해서 뭐 TV도 나오니까 사람이 돈이 몰렸어요. 25억을 24억을 받은 거죠. 지금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뉴스죠. 구속됐다는 얘기인데 투자한 게 없어요. 얘기만 대외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도 많죠. 진실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믿고 자라왔던 여러 가지들 열심히 하는 거. 가짜 맛집 프로만 마시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마케팅 하려면 내가 자영업을 해요. 열심히 내가 요리를 잘 하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놈들 보니까 이제 이거 맛집 프로그램만 마케팅 얼마나 잘 되니까 TV 나온다는 건 권력이죠. 미디어라는 건. 미디어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PD들이 그렇게 재척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TV에 많이 나왔지만 걔들 돈 안 줘요. 자기 프로그램 채택하면은 고마워하라는 거죠. 당연히 저도 고맙죠. 저 같은 사람 나올 리는 없으니까 몇 억에 홍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일반인은 왜 홍보해줍니까? 네? 그게 진실이에요. 여기는 이제 돈 주고 했다는 거지. 마쇼라면 1000만원, 2000만원 주면은 그 집에서 찍어주고 이제 TV나 이제 공영업체 지상파는 이제 이거 가지고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은 뭐 그거는 공식적인 부인이죠. 여러 가지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뻔한 얘기죠. 전 재산이 29만 원. 우리 전 대통령, 우리 대통령분들 참 29만 원이 없다는데 608만 원짜리 또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몇 천억, 2천억인가 국가에 아직까지 갚지도 않죠. 가장 어르신이 그렇게 하니까는 이 대한민국 전체가 개나소나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면 최고는 더럽게 들어간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전 더럽고 시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거 비판한다고 끝났나요? 어차피 던져진 세상이 그런데 자본주의가 먹고 사는 게 해결 못하면 내 몸통 안에 팔아서 장기라도 팔아서 애들 먹여야 되는데 비판하면 끝나나요? 그래서 간절하게 바라라는 얘기죠. 더럽고 치사하면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경제유착이 되는 길에 대해서 제가 목표 잡았던 길입니다. 저는 되게 건방지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정치인이 뭐고 저는 눈에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무서운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아니고 와이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와이프만 제일 무서워요. 이명박 대통령 무섭지도 않고 이렇게 가능한 대로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뭐 나를 건드려봤자 본인이 더 손해지. 노이즈 마켓 내가 더 인기가 끌지. 뭐 알기 때문에 저는 상관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라이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말해서 이 2시간 강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인식의 잣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놈은 저렇게 살고 이렇게 지금 시스템 만들어서 되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가 있는지를 느끼시라는 거죠. 시각을 넓게 해서 지금은 현재 돌아가는 모습이고 넓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 보죠. 원시 시대 어떻게 먹고 살았죠? 수렵, 채집, 그렇죠? 여기서 가장 부자는 누가 될까요? 우리 볼트 같은 애죠. 9초 뛰는 애, 달리기 잘하고 키 크고 사냥 잘하겠죠. 제일 부자겠죠. 예전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저장을 못하죠. 그런 사람이 오면 이제 뭐 와이프가 몇 명을 주죠. 능력이 있으니까. 요즘도 능력제잖아요. 예전도 똑같죠. 그런 것이. 그 당시에 그래도 노동이 소외가 안 됐어요. 왜? 자기가 가진 거를 자기가 가져가는. 그래서 농사가 좋다는 게 그런 거예요. 소외된 노동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핵심을 하는 건 다 가져오게 돼 있죠. 예전 시대는 수렵 채집 시간 몇 시간 일했을 것 같습니까? 역사학자들은 보통 3, 4시간 얘기해요. 2, 3시간 정도? 많아야 3, 4시간 정도? 그렇죠? 노동 가치밖에 없었죠. 수렵. 그 당시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좀 지나니까 어때 이제 먹고 사는 게 땅이 나와요. 중세 시대 보면 무슨 소작이든지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거 농노제 같은 거 여러 가지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노동이 소외되기 시작하죠. 내가 열심히 밭을 졌지만 땅 주인이 한 70% 가져가고 여러분들은 30%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느끼시죠. 권력 명예 그래서 국가 체제하면서 지금의 돌아가는 꼬라지를 좀 만들었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없습니다. 문화적이죠. 정착을 해야지 문화적이고 우리가 삶이 편리해지. 그걸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돌아가는 현상을 얘기할 뿐. 그 다음 자본주의 되니까 뭐가 나와요? 돈이랑 찍어 나오잖아요. 자본주의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나오면서 마르크스 시대에는 더 소외되죠. 거기 보면 마르크스가 예전에 영국인가 뭐 이런 데 일하러 갔을 때는 16시간, 17시간 노동했다는 얘기가 많죠.
하루 종일.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죠. 인간답게 못 살겠다. 왜? 소외되니까. 자본가들 많이 가지고 16시간 일해봤자 그렇죠. 여러분 노동자의 기원을 아시는 분? 메이데이 5월 1일 혹시 아세요? 메이데이 기원이 8시간 노동제열이 확립된 게 메이데이 근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왜?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하고 8시간 잠을 자라. 888 이해되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그동안 근대에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일했죠. 네. 여러분 왜 시간을 얘기하면 시간은 여러분 함수예요. 여러분이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포기할 수 절대적으로 똑같이 주어졌고 그 시간과 우리 몸을 팔아서 돈을 창출해드립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은 우리는 암만 쳇바퀴 들고 하지만 행복해질 가능성은 되게 적습니다. 이 함수의 비밀을 풀면은 시간이라는 걸 얻어야 돼. 가치 있는 시간, 자기가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근대화되고 더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졌는데 일하는 시간 보세요. 원시의 농업 산업화 시대 2~3시간, 농경사에 대여섯 시간. 우리 부모님 보면은 겨울철 노니까 평균 야간 대여섯 시간이에요. 농경사에 8시간. 지금은 몇 시간 합니까? 말로는 8시간 근무제를 하지만 실제 9시간, 10시간, 출퇴근하면 12시간.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면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그러면 뭐 인생 열리겠다. 직장만 다니면 이제 돈 벌고 인생이 행복해지다. 환생하는 거지. 소외된 노동이. 가치 없는 돈. 아까 이제 우리가 어떤 놈들은 그렇게 돈을 지배하고 꼴랑 200만, 300만 원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배우고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은 절실히 느끼게 되죠. 지금 이맘때쯤에는 깨달아야죠.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인 게 있었나? 저 앞에 있는 카페주님 제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뭐 엿보시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라본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보는 세상에서는 탈출하고 싶었어요.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열심히 지금도 가서 사교육 시킵니다. 애들 지금도 서울대 보내려고 아줌마들 우리 와이프 마찬가지로 명문대 보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 유치원 3년, 요즘 3년입니다. 5, 6, 7세반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12년, 15년, 대학교 4년, 군대 갔다 오면 15년, 거의 20년을 미친 듯이 공부시켜요. 꼴랑 노예 만들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예 만들려는 시스템인데 지금도 그렇게 본인이 성공 못하니까 애들을 사교육시켜가지고 그래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도 이 사회를 보면서도 그걸 가지고 있겠다는 건 참 왜 틀릴까? 그분들하고 내가 이상한 놈이죠.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이상한 놈이지. 제가 대화가 안 통하니까. 열심히 맞추죠. 10대 때 공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 자존감을 죽입니다. 좀 공부 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색깔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코드에서 인생에서 여러분 스토리 만들어가야 돼요. 애들이 세상이 망가졌다고 만들어 두어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왔으면 뭐합니까 이제 좋은 대학 왔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끝이에요 여러분 목표가? 좋은 직장이죠. 왜 거짓말 치세요? 좋은 직장. 서울도 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 사법고시 되는지 해서 의사가 되는지 나름대로 그 머릿속에 마음속으로 들여다보세요. 왜 그런지. 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잘 풀려고 했던 거잖아요. 몸뚱아리를 상대적으로. 우리 열심히 마쳤어요. 좋은 대학까지 와서 취업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느끼는 게 취업했다 끝이는지 아까 이제 조직이라는 데 더럽고 치사한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지. 여러 가지. 제가 30대 때 느꼈던 건 허망이 한 게 있어요. 30대 때. 야 이게 자본주의가 보니까는 굉장히 사람을 스스로 돌아가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보이지만은 이 굴레가 정말로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이 누구가 얘기하는 모두가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다 미친 듯이 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은 다 공부가 주가 돼서 달리기를 한 줄로 서만 쫙 1등부터 70만 등 다 해서 나는 정몽구 회장이나 이건 회장 같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이 비우신들 노예들 만들어서 딱 자기가 최상위 애들만 연봉 1억 주면은 이게 나리배 사가지고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힘, 돈과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마치해서 또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열심히 그걸 마친 거죠. 나쁘다고 하지는 쉽지는 않아요. 어차피 몸은 팔아 돈을 창출하는 게 부자 되는 공식 나오니까. 더럽게 좀 더 유리한 건 되게 좋은 거죠. 그걸로 이제 열심히 하는 건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근데 본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질에 대해서. 오늘도 보니까 월스트리트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황금 족쇄라고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상위 5%의 소득이 보니까 저축률이 제일 떨어진대요.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거죠. 화려한 월스트리트에서 명품 휘감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그 영화의 주인공 나오잖아요. 연봉 몇 억대 이런 거 허상이라는 거지. 실제 까보면은 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예라는 거지. 겉보기만 좋지만은 결국은 그 시대의 가치, 그 회사 조직을 위해서 하는. 소득이 좋다는 거는 정신만 차리면 굉장히 탈출할 기회가 있겠죠. 왜? 절약하면은 자산이 모여가지고 자기 시스템 만들 수 있어요. 좀 이따 부자 되는 거지. 하지만 본인이 의식을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본인이 잘난 줄 알고 깝죽대다가 뭐 아무것도 만들어주면 어느 순간 자기 이용 가치가 떨어졌을 때 한탄을 하겠죠. 우리가 사는 던져진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죠? 성공학 책 한 50권 이상 읽어보신 분. 간절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학 책 많지 않습니까? 성공학 책 읽으면서 뭘 느끼시세요? 보통? 일반적인 성공학 책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나요? 여러분을 잘 포장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마케팅하라는 것도 있고 전문가적인 포장 여러 가지. 그렇죠? 이 세상이 자본주의에서 성공하는 책들이 대부분 90%일 겁니다.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이런 성공에서는 거의 5% 10%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 봐서 어디 회사 임원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사장이 됐는지, 어떻게 전문가가 됐는지 이딴 거지 같은 얘기들이 다 성공학 책들의 핵심이에요. 그 얘기의 핵심은 여러분의 지배자를 위해서 열심히 맞는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강의할 때 전제를 깔았던 그게 여기서 어떤 기업이 스폰했든지 그걸 맞추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내가 돈을 적게 받으니까 내가 많이 받으면 거절할 수 없죠. 메커니즘이 뇌물을 받아 처먹거나 돈을 적당히 받았는데 내가 바보입니까? 이 스폰한 데를 맞춰줘야지 얘기를. 세상에 그런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맞춰서 하는. 그러다 좋아라고 하는 거지. 마음속에 그렇지. 그냥 까프 빼는 거지. 이렇게 잘 나오니까 승승장구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재수없습니다. 제 마음이 그러고 있는 걸 재수없어요. 제가 제 중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제 안에서 제 원칙 코드를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 와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세상이 맞추란 얘기를 성공은 되게 여러분을 버리라는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은 보험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영업 서비스에서 경조도 다 찾아내고 대알도 없이 맞춰주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죠. 세상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가치를 제공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성공에 대해서 삶에 대한 통제는 어차피 그런 사람이든지 보험 설계사든지 임원이 됐든지 사장이 됐든지 이런 사람들 다 삶에 대해서 통제, 자기는 일단 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얘기는 통제 못하는 사람도 어차피 가질 게 많이 없어요. 경쟁에서 보면은 가치를 많이 주지 않아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회사 사람도 마찬가지고 경쟁에서 이길 만한 애들 있죠. 걔들한테 돈을 많이 주겠죠. 전문가도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컨트롤해요. 여러분 핑계댈 거 없이 여러분의 삶의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욕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마시마라 법칙 기억하시나요? 그 책? 보통 하버드 연구해 보니까는 오늘 한 개를 먹는 애들은 성공 못했고 욕구를 지원해서 내일 2개 만드는 거 뻔히 아니까 욕구를 지원했던 애들은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통제하는 거죠. 내 욕망을 통제하는 거죠. 그런 컨트롤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발전해서 성공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대부분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는 보면 그 경쟁에서 우리가 나를 컨트롤 잘 못했다고 보시는 게 낫겠죠. 어쨌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다 적응력 없고 그 운둔형 외톨이든지 갑자기 집에 있다가 뛰쳐나와서 칼질로 이런 애들이 그렇죠. 이게 문제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죠. 열심히 살았죠. 우리 초중고등학교 열심히 하는 적이 없는데 세상에 여러분이 뭐 위법을 많이 했으면 뭐 했어요. 세상에 맞춰서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그렇죠? 근데 결실은 별로 없겠죠. 결실이 좋은 애들이 아까 이제 그런 성공한 책 쓰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맞춰서 지배 가치를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 지배 가치에 맞춰서 수능해서 하는 것. 여러 사람들 세상에 성공한 가치가 있고
여 중에서 이제 결국은 또라이 같은 사람들 몇 명 있죠. 예전 안녕 폰주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고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들, 우리는 병원 같은 거 보면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생각하는데 떠나서 천주교 귀의해서 죽을 때까지 콩고가 가나가서 하는 사람들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있죠. 자기 소신을 위해서 끝까지 대통령이 된 이유죠. 코드를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코드 때문에 결국 나중에까지 이루어지겠지만은, 저는 이런 사람 자유인이라고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 맞추지 않고 보편적 가치에 순응하는,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본인 마음속에 우러나는 정언면이죠. 보편적 가치에 맞춰서 무던히도 가는 거, 바로 타협하지도 않고, 저는 자유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돈이 많으면 더 좋은 자유인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그런 자유인을 보면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 자본주의 중에서 아직까지 가치를 얘기해요. 권력, 명예, 돈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굉장히 반가워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고, 저도 제가 자유인은 이쪽에 대한 자유인, 돈질을 하고 몇 억 연봉 벌고 이런 자유인, 세상에 성공했던 이런 사람은 얘기가 아니라, 이석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행복하지 못한가? 우리가 균형 잡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결론적 얘기는 우리가 균형 잡기 너무 많아요. 결혼한 사람들 가족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여가, 행복, 뭐 재정, 건강, 뭐 이런 거, 일까지 다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버는 줄 아셔야 돼요. 균형 잡으려면 시간. 와이프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요. 애 둘 키우는데 애가 4살, 2살짜리. 남편도 회사에 스트레스 받아요.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말고 들어가 보니까 막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 와이프가 대화 좀 하자고 하는데 남편도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한국 무슨 대화예요. 좋은 글의 책 보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남자 이런 책 보면 분명히 나와요. 남자는 에너지 충전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야 돼요. 여자는 에너지 충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인정받고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이 괴롭겠지만, 남편이 힘들겠지만 부인의 얘기를 조금 30분이라도 와이프 편에 들어서 연기까지 좀 필요하다면, 낮장구까지 해준다면 더 훌륭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와이프의 얘기를 아무 비판 없이 와이프 편에서 들어주면은 훌륭한 남편입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 내가 힘들고 나니까 야 그럼 때려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결론만 내버려요. 남자들이. 자기가 에너지가 보완돼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 본질을 보세요. 우리가 왜 불행한지 여러 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죠. 부인도 남편이 오락실 하면서 이렇게 보면 뭐 와우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게임에 몰두하고 있어요. 남편 입장에서 이게 그 몰입해가지고 자기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이니까요. 한두 시간 게임 하다 보면 자기도 조금 미안해지고 와이프한테 뭔가 해주려는 마음도 되새기는데, 와이프가 뒤통수 대는 거 이거 인간이죠. 병신 같은 인간이죠. 집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살림도 안 도와주고 이렇게 오락이나 하고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감정이 상하죠. 왜 삽니까 우리는? 우리는 왜 뭐하고 결혼하고 삽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뭘 위해서 행복합니까?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최근에도 이 수업을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강의를 위해서인지 한 일주 전에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행복도하고 여러 가지 어느 게 더 행복도 높냐 보니까는 돈이 아니라 자율성이라는 돈이 더 행복도 높다. 별거 아닌 거죠. 그 얘기겠죠, 여러분. 돈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컨트롤할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 몰입이라는 책 보면 내가 몰입해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소외를 당하는 거죠. 회사에서 소외를 당하죠. 몰입할 수 없어요. 옆에서 팀장이 지적거려 하는데, 집에 가면 와이프가 지적하면 남편이 지적하는데, 무슨 자율성이 있어요. 계속 방황하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주말에 한번 산에 올라가서 후연지기로 인생의 해가 뭐 있어. 그러고 다시 일상에 들어와서 그 책밖에 도는 거지. 무한히 책밖에 도는 거예요. 탈출 계획도 없이. 여기도 마찬가지 재정입니다. 여러분 시간. 제가 경제자인을 했던 이유는 여기는 모델 까는 건 결국은 여러분이 간절하게 두 번째 부자 되는 공식에 찌질해질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해서요. 깍둑대지 마시고 5천만, 1,000만 원 번다고 행복하지 못하다면은 그걸 가둬서 자유인 될 수 있는 겸손하게 그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제가 인생을 분석해보니까 그랬고, 지금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와이프도 행복합니다. 가장 주인인 와이프가 이제 행복을 하다고, 자기하고 결혼하기를 좀 잘했다는,
굉장히 듣기 어려운 멘트를 지금 듣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대상을 지금. 네, 부자 되는 공식. 현실은 다 얘기 드렸어요. 제가 라이브하게 여러 가지. 여러분 던져서 어떤 얘기들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이 사회가 자본주의가 정의가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좀 더 내공을 쌓아보십시오. 계속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의로운 여러분의 코드를 가지고 여기서 이 더럽고 치사한 세상에서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임원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전문가로 성공할 수 있는지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100%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세상은 전혀 맞추도록 돼 있어요. 전문가도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탈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셀을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전문가 회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죠. 이 부자 되는 공식. 부자가 뭔지 일단 보시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자. 메릴 린치 캡gem이라는 부자 보고서 보면은 100만 불 정도 집배놓고 부자라고 합니다. 전 세계 65억 인구 중에서 800만 정도, 0.1%. 우리나라의 부자의 숫자는 13만 명 정도 됩니다. 서울대 가는 거라 어려운 정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숫자적으로. 부자 되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부자 되는 방법, 벼락 상속, 아까 했죠. 그런 거 있죠. 1000배 재테크를 하면 되니까. 글로비스 같은 거 1000배 재테크가 상속 좋은 건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DNA를 잘 타고 가는 거지.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표 잡을 것도 아니에요. 이미 끝난 얘기예요. 벼락 번째 상속표.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벼락 상속형도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이 많을 뿐이지. 그리고 돈을 많이 지킬 가능성도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이세경이 이재용이나 뭐 이래서 그런 쪽에 정의선이나 이렇게는 잘 키워가지고 그래서 지킬 정도 잘 교육을 시켰겠지만 보통 이제 졸부들이 보면은 애들이 2대 이상 넘어가지 않죠. 돈을 지킬. 벌어보지 못해 굉장히 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연찮게 들어온 돈 가지고 까뜩대니까는 뭐 아버지 때에서 끝나는 거지. 지킬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일단 운이 따라줘야 돼요. 로또 같은 것도. 두 번째, 여러분 고부 셰프의 책이나 기요사키 책 보면 시스템 책이죠. 전문가형 사업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비싸게 보시면 돼요. 사업가가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일 많죠. 사업가 된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부 셰프 보면은 굉장히 이런 걸 충성해요. 전문가가 되는 길, 뭐 투자가가 되는 길, 사업가가 되는 길 다 얘기해요. 그런 책 보면 여러분들 되게 멋있는 책 같이 보이지만 저는 가짜 책 같이 똑같은 전문가라고 제 예상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포장시킬까 이런 게 능한 건 힘들어요. 말만 많은 TV에 나와서 기본적인 가치가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단히 혁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보겠지만은 어쨌든 거기도 다 얘기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마케팅 잘해야 되고 그렇죠? 사업가는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도 잘 달아야 되고 돈도 잘 달아야죠. 시스템도 알아야 되죠. 종합예술인이죠. 그래서 사업가는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어요. 왜? 시스템을 진화시킬 수 있으니 그 시스템을 창출시킬 수 있고 프랜차이즈 계속 카피가 나가잖아요. 반도체 같은 전 세계 60억 인구 가지고 반도체 팔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가 시스템 될 수 없잖아요. 보통. 나는 몸이 한 번 팔면 끝나지만은 시스템 어때요? 공장을 만들고 이 조직을 만들면 어때요? 거기서 무한급수적으로 세상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 제공한다면은 돈을 무한히 창출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업가형이 굉장히 100억 이상 재산가들은 이제 사업가형이라고 알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전문가형이 있죠. 전문가형이 제가 아까 있죠. 스타일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강의 1시간에 기본적으로 제 인건비는 10만원 정도 이상 받으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인 제 철학이에요. 그렇게 배가 부르는데 넌 더 처먹어서 뭐 할래? 나한테 질문 던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강의는 그래도 강의 됐어요. 이게 10만원이었으면 제가 안 왔을 텐데 그래 2시간에 20만원 이상을 준다고 해서 제가 제 코드에 맞아서 온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전문가들은 1시간에 상담료가 200이 넘고 300이 넘죠. 저는 무료 강의, 무료 상담 해드려요. 네. 놀고 보니까 저를 필요로 한 사람한테 시간을 같이 있게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해 못하면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보면은 제 마음 공부가 좀 불리해 있는 거지. 왜 저럴까? 그건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어쨌든 전문가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전문가 될지 알겠어요. 지금도 더 열심히 책도 더 많이 써야 되고 언론에 많이 나가야 되고 근데 그 갈등이 뭐냐면요. 그 과정에서 코드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제 마음속의 원칙과 이런 거지같이 라이브한 얘기를 못할까 봐. 이게 진실인데 거기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노예를 탈출하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핵심은 여러분의 노예인 줄 알고 세상에 맞춰서 충성을 다하도록 자기만 알면서 시스템적으로 돌리면서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어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우리 테니텐 아카팀이라고 해서 우리 테니텐 카페에서 우리 회원들만 대상을 하고 있어요. 왜? 이건 내가 주인이잖아요. 카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행운입니다. 이 자리 이 수업이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2시간 동안 오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는 한겨레에서 여러분을 만드는 행운이에요. 포도가 맞기 때문에. 제가 잘 이렇게 대중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스타일 자체가. 자수정관, 찌질하게 부자된 놈이 있습니다. 저죠? 그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게. 그러게 절약형. 정신과 물질이 균형 잡힌 부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부자 되는 공식. 모든 게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이유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10년 6개월 LG카드, 신한카드, 금융회사에서 잘 팔았어요. 하루도 쉼없이 돈이 10년 6개월 동안 월급이 나왔어요. 저는 LG카드, 신한카드 너무 감사해요. 내 몸을 잘 사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던 사장이나 임원은 저는 의미가 없어요. LG카드 조직은 어차피 돌게 돼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돌게 돼 있으니까. 고마운 거는 일단 조직이라는 거죠. 소득, 중요한 얘기죠. 우리 강의가 제 테니텐 아카데미와 또라이 같은 친구들 많이 만납니다. 거기 소득을 2배, 3배 늘리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한 명 얘기 드리면 쓰리잡 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어요. 금융공기업에 다니는데 연봉을 5천 이상 받고 있고 주변에 봐서는 번역 일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부가적으로 수익을 올려주고 또 집에 칼퇴근이래요. 퇴근해서 8시, 9시쯤 나가서 새벽 2시, 3시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뭐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네? 대리운전. 대리운전에서 월 100만 원 평균 이상을 올려주고 있어요. 대학에 150만 원. 많이 뛰면 쟤네 것도 뛰고 적으면 두세 건. 왜 그러겠습니까? 걔는 이런 걸 아는 거죠. 기본적으로 탈출을 간절히 탈출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 꼴락 있는 직업 가지고 까쪽대면서 골프로 치러 다니고 팀장쯤 되면 또 자기 럭셔리하게 중형차 몰고 다니고 뭐 똥이 된장인지 모르고 소비사에서 까져가지고 자기 주인인지 착각하는 거지. 노예들이 가두지 않는데 어떤 인간은 이렇게 가두기도 잘하고 소득도 많고 500만 원 버는데 600, 700 올리면 어때요? 200만 원 쓰는데 300 저축하는 걸 500 저축하면 어때요? 돈이 그냥 노나요? 걔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이따 얘기했지만 탈출할 수 있겠죠. 저처럼 놀고 먹게 만들겠죠. 기본적으로 지출 소득을 늘리기 쉽나요? 지출을 줄이기 쉽나요? 먼저 소득을 늘리는 게 쉬워요? 지출을 줄이는 게 쉬워요? 네. 왜? 그건 쉬운 거죠. 소득은 세상에 맞춰서 더 팔아야 되는 거고 지출은 내 거 안에 있으니까 통제하면 되죠.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찌질하게 부자 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을 따른 게 아니라 자수성가형은 여러분들이 돈의 주인이 돼야 돼요. 지출을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 옷 같아요? 제가 비싸네요. 제가 입었다고 비싸게 보이지 마시고요. 원래 인간 자체가 되게 저렴하고요. 아주 찌질하고 극단적으로 보였어요. 이 구두가 얼마짜리 같아요? 구두는 저 2만 원, 3만 원 넘어가지 않아요. 양복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넘어가지 않아요. 옛날에는 양복이 하나에 5만 원짜리 세트로 5만 원, 10만 원. 지금은 돈 좀 벌었다고 좀 깝죽대고 여기에 지금 두 타이 사서 14만 원짜리 양복이에요. 스타일 좋죠? 알마니 스타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스타일 자체가 14만 원짜리 입고 1,400짜리 알마니 스타일을 내는 거지.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뭐 명품 가방도 이런 행사부터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집 앞에서 2, 4만 원짜리 가방 들고서 명품이라 생각하고 다니면 되잖아요. 왜 세상에 맞춰서 인정해달라고. 참 더럽고 이게 본인이 주인이라 생각하는 거지. 돈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개나 소나 노스페이스 입고 다니면 돈의 주인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저는 잘하는 거예요. 이 지출 줄이는 거. 찌질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가처분선 늘겠죠. 소득이 있고 저랑 하면 뭐겠어요? 티클머트에서 200만, 300만 그게 얼마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기본권은 200만 원 버는 집과 500만 원 집 누가 부자 될 것 같습니까?
때는 500만 원 원하시면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만 원 절대 수요. 4인 가족이나 200만 원 이상 절약한다는 거는 애들 키우고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생활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이 다 쓰더라도 그냥 얘들이 똑같으니까 확률이 여기가 부동호든지 크잖아요. 근데 500, 1000만 원. 500, 1000만 원. 1000만 원 땡.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결혼했을 때 180, 와이프가 170, 350 출발하고 저보다 더 좋은 출발이지만 자산이 제가 훨씬 많죠 지금. 네, 찌질함이 틀리죠. 죄송하지만 500, 1000은 절약하는 놈. 어떻게 절약하느냐. 아까 첫 번째 분은 3년 동안 100% 저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또라이라고 하더라고. 와이프한테 현금 서비스 받으라고 돈 주면 생활비 쓰라고. 와이프는 현금 서비스가 얼마나 센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안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치열함이 자기는 뭔가 이제 겸손하게 운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저는 그게 틀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어느 삶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잘 벌면서 못 벌었을 때 안 쓰는 거는 당연한 거지. 집안이 뭐 버는 게 없는데 뭐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유전자가 그게 코드가 돼 있어가 돈만 있어 돈질하려고 해요. 돈을 쓰려고 해요. 참 특이하지. 본질도 모르고 아까 그렇게 일단에서 그렇게 들어가면서 노예가 되고 그렇게 소외되면서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거를 또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답이 없죠, 답이. 가차분석. 자본주의는 2000년과 틀리답니다. 정확히 보면 복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수단이 있고 투자의 마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마법이 있어요. 세 가지 마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돈을 쓰는 거나 젊었을 때 쓰는 게 더 낫지 여행도 가고 이런 햇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주변에서. 그 가치관이래 자기가. 참 세상의 구조를 알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지. 자기는 그럼 뭐 어디서 돈 나와서 어떻게 여행 가냐. 자기 호떡 이래요. 2, 3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또 세계여행 다니고 또 들어와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다니고 그러고 나서 느끼는 거지. 마침내 얼마나 자유가 주어질수록 이 현실은 더 괴로운 겁니다. 메커니즘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둬야 돼요. 죄송하지 자본주의는 세 가지 마법이 있어요. 워런 버핏도 세 가지 마법을 다 부린 거고 여러분들이 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저같도 이 세 가지 마법을 다 부린 거죠. 기본적으로. 마법일 것도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정의로운 사회, 자본주의에서 보면 다른 건 다 나쁘지만은 이런 게 주어진다는 거. 내가 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자기 코드를 가져가면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 이 자리에 온 이유죠. 복리의 마법 뭐 이런 것도 넘어가고요. 70의 법칙, 2배 되는 법칙, 뭐 98, 72, 9%를 걸리면은 8년이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시스템 마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만들라는 얘기죠. 자동으로 하는 거. 여기도 보면 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하고 비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보시면 뭐 상가를 만들고 자기 돈으로 해서 다른 이중으로 수입을 파이프라인 만들면 어때요? 계속 소득이 늘고 쓰는 게 절약되고 계속 늘겠죠? 이게 시스템 마법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트워크 하는 게 많이 얘기하지만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는 몸뚱아리밖에 없었죠. 회사 다녀서 많이 벌 때 600만 원 정도 가장 만년차에 벌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뭘로 벌까요? 노동.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노동 수입밖에 없을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뭘로 벌까요? 강의 전에 케이튼 아카데미 제가 10만 원 받고 강의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월 평균 잡아서 한 300 정도? 많을 때는 500만 원까지. 네, 우리는 5,000원 디프리가 있어서 5,000 내고 1, 2, 3차까지 무제한 먹습니다. 사람들이 5,000원만 내고 온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고 만 원을 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내지 말라고 해요. 노예들은 내지 말라고 해요. 제 돈으로 창출하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적자가 나진 않으니까. 그러면 200, 300이면 딱 그 시간에 맞게끔 한 10만 원 정도 될까 말까? 5만 원? 그럼 즐거우니까. 내가 즐겁게 일하고 돈 벌고. 여러분 가장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몰입해서 강의해서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좋죠? 일도 이미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원하는 자기 마음속에 몰입한 각자 틀려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에서 300만 원 월세 상가에 돈이 있으면 사는 거고 여러분들 사업소득 캠핑카 사업에서 200 1억 5천 주잖아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에서 작년에 보면 1,000만 원 정도 둘이 해서 월 100만 원 정도 투자소득 최근에 주식해서 좋았을 때 2억 5천 정도 2년 정도에
기타 소득 또 뭐예요? 카페에서